20년 기준으로 따져보면 5,915만 원가량 절감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합산해보면 총 1억 5,264만 원까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1억 5천만 원이라는 이 금액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다양하죠. 부동산, 주식, 저축, 사업, 여러 가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재테크를 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바로 시드머니인데요. 보험료는 절대적인 고정 지출입니다. 이 고정 지출을 똑똑하게 줄이기만 해도 당장 이러한 시드머니들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런 시드를 마련해야 될 돈이 엉뚱한 데서 낭비되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 불필요한 지출 당장이라도 줄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지출을 줄이는 거에서 대표적인 게 바로 보험입니다. 보험은 말 그대로 경제적 위험에 대비하는 장치이니까 기본적인 건 누구나 하나쯤은 준비해두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필요 이상의 보험에 몇십만 원씩 납입하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내용입니다. 매달 보험료로 30만 원, 50만 원씩 의미 없는 보장을 위해 낭비되고 있다면 그런 구조에서 과연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상담할 때마다 항상 같은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보험은 절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도 아니라는 말씀이요. 보험은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한 소비와 지출이지 절대 자산을 불려주는 수단이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보험을 저축이나 재테크로 착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이 새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보험은 어디까지나 만약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대비하는 용도로만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기회가 왔을 때 우리가 중산층으로 올라가거나 부자로 도약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자잘하게 20만원, 30만원 정도 보장받기 위해서 이 특약, 저 특약을 다 넣다 보면 보험은 끝이 없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바로 환급형 보험 상품입니다. 40세 남성 기준 암진단비 3천만원, 유사암 진단비 600만원을 구성하면 보장보험료는 월 5만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환급형으로 가입해서 월 11만원을 내고 계시네요. 그중 절반인 5만 9천원이 적립보험료인데요. 20년이면 총 2,640만원을 납부하게 되는데 나중에 받는 환급금은 내가 낸 돈보다 적거나 비슷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20년 동안 돈이 묶이고 물가 상승이나 기회비용까지 생각하면 결국 손해보는 구조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급형 보험은 가입하지 않습니다. 지금 표를 보시면 20년 동안 2,640만 원을 납입했는데 만기 환급금이 1,255만 2천 원으로 고작 47.5%밖에 안 됩니다. 결국 1,400만 원 넘게 손해보고 돌려받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보험은 저축이 아니다, 재테크도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험은 위험을 대비하는 용도이지 돈을 불리는 수단이 아닙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순간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게 바로 이 사업비인데요. 사업비는 단순히 설계사 수당만이 아니고 보험사의 운영비, 인건비, 마케팅비, 심지어 수금 비용까지 포함됩니다. 즉 내가 낸 보험료가 온전히 나를 위한 보장으로만 쓰이는 것이 아니고 보험사의 운영 비용으로도 빠진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내가 만약 부자가 되고 싶다면 적립보험료 만기 환급형이라는 말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돈을 돌려받는다는 말에 혹해서 가입을 하면 결국 돌려받는 금액은 정말 낮은 수준이고 손해만 보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보장은 보장대로 돈은 따로 굴려야 진짜 재테크가 되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가입한 보험 증권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운전자 보험이 2만 원이 넘거나 화재 보험이 2만 원이 넘거나 해지 시 환급금을 준다고 적혀 있으면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 비효율적인 보험일 가능성이 큽니다. 보험은 위험 대비용이지 저축도 아니고 투자도 아닙니다. 보험의 구조부터 바로잡는 것이 건강한 자산관리의 출발입니다. 부자들이 가입하지 않는 손해보는 보험 두 번째는 바로 입원비 보험입니다.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보험료가 한 달에 6만 635원입니다.
이걸 20년 납으로 계산하면 약 1,455만원을 납입하게 됩니다. 다음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면 1인당 연간 입원 일수는 고작 2.641입니다. 그럼 30일을 입원하려면 10년이 넘게 걸리고 291일을 입원하려면 거의 100년이 걸린다는 계산인데요. 입원비 특약으로 매달 큰돈 내는 건 사실상 손해보는 구조인 거고 실손보험으로도 매년 5천만 원까지 보장 가능하니까요. 입원비 특약은 과감하게 삭제하셔도 충분하십니다. 이건 정말 불필요한 지출입니다. 그 돈을 아끼셔서 꼭 필요한 보장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해감 보험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해감 보장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시곤 하시는데요. 자료를 보시면 고해감이라는 건 식도암, 췌장암, 골수암, 뇌암, 백혈병처럼 특정 고비용 치료가 필요한 암들을 따로 묶어놓은 특약입니다. 그런데 전체 암 환자 중 고해감 환자의 비중은 고작 10%밖에 안 되는데요. 즉 100명이 암에 걸리더라도 93명은 일반암으로 진단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일반암 진단비만 잘 구성되어 있다면 고해감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별도로 고해감 특약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 외에도 자궁암, 유방암, 전립선암, 방광암 같은 소외감이나 미래에 등장할 수 있는 새로운 암들도 유사암을 제외한 모든 암은 일반암 진단비로 모두 보장됩니다. 따라서 고해감 특약은 굳이 넣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 예산으로 일반암 보장을 늘리거나 더 필요한 진단비 특약으로 채우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고해감 특약이 필요한 백혈병, 뇌암 등은 보통 0세에서 14세 어린애에게 주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해감 특약은 어린이 보험에서만 선택사항이고 성인에게는 굳이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인으로 올라올수록 갑상선암, 유방암, 대장암, 위암, 폐암 같은 일반암이 대부분이고 이런 암들은 이미 일반암 진단비 하나로도 전부 보장됩니다. 정리하자면 고해감 특약은 0세에서 14세까지의 어린이가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성인은 일반암 진단비로만 준비하셔도 충분합니다. 굳이 고해감과 일반암을 굳이 분리해서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납입하게 되고 효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부자들은 가입하지 않는 손해볼 수 있는 보험 네 번째는 암 입원비와 통원비입니다. 위 표를 보시면 단순 비교만 해봐도 어떤 특약이 실속 있는지 확연히 보이게 되는데요. 암 진단비 1,000만원 보장에 월 15,800원이고 암 입원비 특약은 하루 10만원 보장에 월 13,332원입니다. 암 통원비는 하루 20만원 보장에 월 12,840원. 그러면 암 입원비로 1,000만원을 받으려면 100일을 입원하고 통원비로 1,000만원을 받으려면 50일을 통원해야 되는데요. 암 입원으로 100일 입원하는 게 쉬운 걸까요? 보시는 것처럼 암 입원 평균은 통원은 7.71일입니다. 입원은 한 달 가까이지만 통원은 8일도 안 됩니다. 이런 입원과 통원 치료는 실비보험으로 충분히 보장이 되니까요. 굳이 암 입원비, 통원비 특약을 따로 넣는 것은 비효율적입니다. 그 예산으로는 차라리 암 진단비를 보강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마시고 해당 특약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손해볼 수 있는 보험 다섯 번째는 암 수술비인데요. 통계 자료를 한번 보시면 암 수술은 23,350건으로 나타나지만 항암 화학 요법은 무려 23만 4,606건입니다. 방사선 치료 역시 11만 2,221건에 달하는데요. 즉, 암 치료 방법은 수술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자에 따라 수술 대신 항암이나 방사선을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 특약 하나만으로는 암 치료를 온전히 대비하기는 어렵습니다. 보시는 표처럼 암 수술비는 월 22,970원인데 암 진단비는 같은 1,000만원 보장에 월 15,800원입니다. 즉 진단비가 수술비보다 더 비싼 상황인데 수술은 전체 치료 방식 중 일부일 뿐이고 실제로는 항암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라면 수술비보다는 암 진단비나 암 주요 치료비 특약으로 더 탄탄하게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암 수술비에 돈 쓰는 건 실속이 없는 지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손해볼 수 있는 보험 여섯 번째는 종신보험인데요. 39세 여성 기준 사망보험금을 1억을 받기 위해서 매달 27만 8천원을 납입하셔야 되는데요. 총 납입 기간이 20년이니까요. 총 보험료는 6,672만원입니다. 다음은 정기보험인데요. 1,400원이면 됩니다. 총 보험료는 249만 6천원이네요.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종신보험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재테크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자산이 있는 분들은 사망보장 하나만 보고 종신보험을 고르진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왜냐하면 사망보험금이 정작 언제 필요한 건지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대부분은 나중에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 나중은 대부분의 경우 70대, 80대 이후의 이야기일 건데요. 하지만 그때면 화폐 가치도 많이 떨어졌고 받는 돈보다 그동안 낸 돈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즉 평균 수명까지 생존하고 나서 받는 사망보험금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진짜 사망보험금이 필요한 순간은 자녀가 아직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20대 미만일 때입니다. 나의 자녀가 10살인데 가장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남겨진 배우자는 혼자서 아이를 돌보면서 일도 해야 되고 학원도 보내야 되고 먹거리나 생활비, 양육비 등등 감당해야 될 비용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서민 입장에서는 그 모든 걸 혼자 책임지기란 너무나도 버거운 일이죠. 그래서 사망보장은 언제까지 필요한가가 중요합니다.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해진 기간 동안만 보장하는 저렴한 정기보험으로 효율적으로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20년 뒤에 정기보험 보장이 끝나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는 이미 자녀가 성인이 되어 있을 시기이죠. 그러니까 그때 가장이 사망하더라도 가족에겐 경제적인 타격이 크진 않습니다. 나의 자녀가 성장해서 스스로 소득 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정말 위험한 시기는 자녀가 성장하기 전 아직 자녀가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지 못하는 때의 시기입니다. 가장이 그때 사망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삶이 휘청일 수 있죠. 그러니까 굳이 26배나 넘게 비싼 돈을 내면서 종신보험을 고집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정기보험으로 저렴하게 필요한 시기까지만 준비하시고 아껴진 보험료로는 차라리 재테크에 활용하셔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보험은 돈을 불리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위기를 막는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손해볼 수 있는 보험 7번째는 유병자 보험 상품입니다. 유병자 보험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유병자 보험으로 굳이 가입할 필요 없는 분들까지 잘 모르고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보통 유병자 보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만성질환이 있거나 수술이나 입원 이력이 많으신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시게 되는 조건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조건이 있다고 하더라도 암진단비 같은 주요 보장은 굳이 유병자 보험이 아니라 표준체 보험으로도 충분히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전에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들 중에서 이렇게 325 구조로 가입하신 분들이 꽤나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암진단비 5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 한 달에 납입해야 되는 보험료가 12만 3,384원입니다. 20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총 2,961만 2,160원이 되게 되는데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당뇨가 있어도 암진단비는 표준체 고고당 플랜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으로 가입하게 되면 월 보험료는 68,357원이고요. 20년 동안 납입하면 총 납입금은 약 1,640만원 수준입니다. 아까 유병자 보험으로는 2,960만원 가까이 냈던 것과 비교하면 1,300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구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 만성질환이 있다고 해도 무조건 유병자 보험으로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먼저 표준체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전에는 유병자 보험이 325, 315, 305처럼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요즘에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355, 365, 31010 등 정말 보장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를 훨씬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플랜들이 많아졌습니다. 325 보험으로 암 5천, 뇌혈관 혈성 진단비를 각각 1,000만원씩,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를 1,000만원까지 넣어서 가입하면 한 달 보험료만 21만 3,940원이 나오는데요. 이걸 20년 동안 납입하게 되면 총 납입금이 5,134만 5,600원이 됩니다. 반면에 표준체로 고고당 보험으로 암진단비를 68,357원에 가입을 하시고 나머지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1호종 수술비를 유병자 보험 중 가장 저렴한 3텐오 보험으로 가입을 했다면 59,783원입니다. 한 달에 128,140원만 납입하시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총 보험료가 3,075만 3,600원이니까 3위로 가입하신 분들은 2,050만 원 이상 비싸게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병력이 있는 분들은 절대로 보험을 대충 가입해서는 안 됩니다. 꼭 저 같은 보험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찾아보셔야 하고, 그래야 보험료도 절감이 가능하고 그 돈으로 재테크도 하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손해볼 수 있는 보험 7가지를 제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린 적립보험료 삭제하시면 20년이니까 1,428만원가량 절감이 가능하고, 두 번째 2번비 보험 특약 삭제하시면 66,635원이고 20년이니까 1,450만원가량 절감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말씀드린 고해감 보험은 14,100원 곱하기 20년 하면 338만원가량 절감이 가능하고, 네 번째 말씀드린 암 2번비, 암 통원비 삭제하시면 26,172원이니까 20년이면 628만원가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드린 암수술비는 22,970원이니까요. 20년이면 551만원 정도 절감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드린 종신보험은 20년이면 6,672만원가량 절감이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말씀드린 325 유병자 보험은 21만 3,940원이니까 20년이면 5,113만원가량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절감된 금액을 합산해보면 1억 6,180만원가량을 절감할 수 있게 되는 내용인데요. 이 정도 자금을 부동산이나 주식, 펀드, ETF 같은 배당주 경매 같은 자산에 투자했더라면 2배로 불린 분들도 계셨을 거고 20년 동안 3배, 4배 이상 자산을 키운 분들도 분명 계셨을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의 노후 자산이 될 수 있었던 기회였던 거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계속 불필요한 보험을 매달 수십만 원씩 지출했다면 노후의 삶의 질은 당연히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불필요한 보험으로 손해보는 보험이 어떤 건지 충분히 아셨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제 반대로 정말 자산가들이 준비하는, 그리고 보험 전문가들도 실제로 선택하는 가성비 좋은 보험 설계는 어떤 것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자 핵심인 첫 번째 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줄여서 실비보험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실비보험은 보험료도 보시다시피 만원에서 3만원 수준으로 굉장히 저렴한 편이고요. 보장 내용도 보험료에 비해서 매우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암에 걸려서 급여 치료비로 5천만원, 비급여 치료비로 5천만원을 사용했다면 4세대 실비 기준으로는 급여는 80%, 비급여는 70% 보장을 받게 됩니다. 즉 치료비가 총 1억 원이 나왔어도 내가 실제로 부담하는 건 2,500만원, 나머지 7,500만원은 실비에서 처리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실비보험의 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이 1억 원 한도는 매년 리셋이 됩니다. 만약에 올해 1억 원을 다 썼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1억 원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도 또 1억 원이 사용 가능합니다. 해마다 치료비 1억 원씩 발생해도 실손보험은 매년 새롭게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처럼 내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실제 손해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요. 실손보험은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필요한 보험이고 무조건 꼭 갖고 있어야 될 필수보험으로 꼽힙니다. 또한 실비보험엔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1년에 내가 부담하는 치료비가 2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되는 부분들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5천만원이 나왔다면 4세대 실비 기준으로 20%, 즉 1천만원을 내가 부담해야 됩니다. 하지만 실비엔 연간 자기부담금 상한 200만원이 걸려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800만원은 전액 환급된다는 거죠. 결국 실제로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는 200만원 뿐이고요. 4,800만원은 실비에서 전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이처럼 실비보험은 단순히 치료비 일부를 보상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대형 질병으로 인한 수천만원의 의료비가 나가도 경제적 타격을 최소화해주는 든든한 제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비보험은 누구나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준비해야 될 1순위 보험 상품입니다. 다음 필수보험 두 번째는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3대 진단비란 암, 뇌, 심장질환 이렇게 3가지 중대 질환에 대해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이 3가지 질병은 사망률도 높고 치료 기간도 길고 치료 비용도 많이 들고 무엇보다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소득이 끊길 수도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여기에 간병비, 요양비, 영양식 등 치료 외에 들어가는 부수적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 비용을 가족이 부담해야 한다면 결국 가족 구성원 중 누군가가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면 매달 간병비로 큰 지출을 떠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즉 내가 아프면 가족까지 병들게 되는 것이 중대질환의 무서움인데요. 그래서 이 위험을 미리 대비하는 게 바로 3대 진단비 보험입니다. 암 같은 경우는 기대 수명까지 생존했을 때 남성은 39.1%, 여성은 36% 확률로 암에 걸린다고 하는데요. 거의 3명 중 1명 꼴이라는 이야기이고 이 수치는 단순 통계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암은 남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건 큰 착각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암 같은 경우는 일반암과 유사암 진단비만 제대로 준비해두면 사실상 대부분의 암은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고해감이든 소해감이든 전부 일반암 특약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굳이 암 입원비, 암 통원비, 암 수술비 같은 자잘한 특약들은 넣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비용으로 차라리 암 진단비와 항암 치료비를 충분하게 넉넉하게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3대 진단비에 포함되는 뇌 심장 질환은 각 특약별 보장 범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잘 모르고 가입하면 정작 필요할 때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뇌질환은 뇌혈관 진단비로 준비해야 보장에 빈틈이 없는데요. 흔히 알고 있는 뇌출혈이나 뇌경색뿐만 아니라 모야모야병, 대뇌동맥염, 뇌혈관 후유증 같은 다양한 질환들도 뇌혈관 진단비 특약 안에서 전반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뇌출혈 진단비만 준비하면 전체 뇌혈관 질환 중에서 일부만 보장되기 때문에 꼭 뇌혈관으로 전체를 포괄하는 특약으로 대비하셔야 안심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심장 관련 보장은 심혈관 진단비의 범위가 가장 넓지만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속 있게 준비하시려면 허혈성 심장 질환 진단비만으로 구성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 특약 하나로 가장 치명적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을 충분하게 대비할 수 있고 실제로 발생률도 높은 편이라서 가성비 좋은 선택이 됩니다. 불필요하게 넓은 범위의 고비용을 쓰는 것보다 정확한 위험군을 실속 있게 준비하는 게 현명한 보험 설계입니다. 다음 필수보험 세 번째는 수술비와 배상책임 보험인데요. 실손 의료비 보험에서 수술비는 보장이 되지만 갱신형이라는 게 한계가 있죠. 나이가 들수록 보험료는 계속 오르고 소득은 줄어들기 때문에 노후에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비갱신형 수술비 특약을 20년만 납부하고 90세,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현재 실비의 자기부담금은 급여 20%, 비급여 30% 수준인데요. 앞으로 40%, 50%로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의료기술 발달로 입원 없이 통원으로 수술이 늘어나면 실비는 통원 한도인 20만 원까지만 보장되기 때문에 만약에 수술비가 1000만 원이 나온다면 실비는 20만 원, 나머지 980만 원은 내 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 특약은 노후의 의료비 폭탄을 막아주는 안정장치라고 생각하시고 준비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수술비 특약도 종류가 참 다양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1에서 5종 수술비 특약입니다. 꼭 이걸로 준비하셔야 급여, 비급여, 관열, 비관열, 신의료기술 수술부터 작은 수술부터 큰 수술까지 폭넓게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단, 뇌와 심장 수술 시 한도가 낮다는 단점이 있어서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심장 수술비와 함께 보완해 주시면 더욱 탄탄한 구성이 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보장이 바로 배상책임 특약인데요. 이건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입힌 인적, 물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특약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실수로 고가의 물건에 손해를 입혔거나 카페에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의 노트북에 실수로 음료를 쏟아 망가뜨린 손해를 입혔거나 나의 반려견이 이웃 주민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진열된 상품을 망가뜨리는 경우 등 내가 사는 집에서 누수가 나서 아래층에 피해를 줬을 경우 등등 이런 경우 사고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특약은 꼭 챙겨두셔야 할 필수 보장보험입니다. 그래서 남성분들 기준으로 최적의 설계안을 적용한다면 10살은 월 5만원, 20살은 7만원대, 30살은 10만원대, 40살은 10만원대 초중반, 50대는 10만원 중후반대에서 보험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보험료로 실손보험부터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 책임까지 꼼꼼하게 대비할 수 있다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구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기준으로는 10살까지는 5만원, 20대는 6만원대, 30대는 9만원대, 40대는 10만원 초반대, 50대는 10만원 초중반이면 보험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에 30만원, 50만원씩 과하게 보험료를 내고 계신 분들 중엔 특약이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보장 제대로 받는 거 맞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 종종 있는데요. 하지만 제대로 설계된 보험일수록 핵심 특약 위주로 구성되기 때문에 특약의 개수가 많지 않습니다. 실비보험,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책임, 이 4가지만 제대로 준비한다면 앞으로 살아가면서 보장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보험은 깔끔하게 마무리됩니다. 가족력이 있거나 개인적인 니즈나 경제적인 여건에 따라서 3대 진단비를 더 추가할지 줄일지는 직접 조정하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정리해도 보장에 빈틈이 없도록 구성할 수 있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분들이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과하게 준비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무료 건강 혜택 3가지 지금부터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암,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외상, 치매 같은 중대한 질병에 걸리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치료비의 90%에서 100%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암에 걸려서 치료비가 3천만 원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산정특례 제도로 전체 금액의 95%인 2,850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내가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5%인 150만 원만 납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150만 원은 내가 갖고 있는 실비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내 통장에서 실제로 나가는 금액은 몇십만 원 수준밖에 안 된다는 내용이죠. 이처럼 엄청나게 유용한 공적 제도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암이나 심장 같은 중대 질병이 발생하더라도 어느 정도 금전적인 부담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 있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비급여 치료는 예외입니다. 산정특례는 어디까지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고가의 비급여 치료들, 예를 들어 표적치료, 면역항암치료, 다빈치 로봇 같은 수술들은 전부 내 돈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비하려면 실비보험, 암진단비, 항암치료비 특약 같은 민간보험이 필요하다는 거죠. 뇌와 심장질환 역시 산정특례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비의 95%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암과 동일한데요. 하지만 큰 차이점은 특례 적용 기간이 단 30일밖에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같은 중대질환을 진단받고 한 달 안에 치료가 끝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30일 이후의 비용은 전부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뇌혈관 진단비,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 뇌심장 수술비 등 민간보험으로 그 이후에 발생하는 치료비를 보완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혜택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이 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너무 커져서 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일정 기준 이상 의료비를 썼을 때는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4에서 5분위에 해당된다면 연간 병원비가 167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 그 초과 금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령 병원비가 1,000만 원이 나왔다면 내가 부담하는 금액은 167만 원이고 나머지 833만 원은 공단에서 환급해주는 구조입니다. 단 여기서 주의할 점은 비급여는 해당되지 않고 급여 항목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건 병원이나 약국을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1년 동안 모든 기관에서 내가 낸 본인 부담금이 합산되어 계산된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급여 항목은 국가에서 보호해주는 장치가 있지만 비급여는 민간보험이 아니면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실비보험이나 3대 진단비 같은 민간보험으로 비급여를 커버할 수 있도록 꼭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국가 지원 혜택은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이 제도는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건데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선별급여, 2에서 3인실 병실료, 전액 본인 부담금, 비급여 항목 일부까지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입원이든 외래든 구분 없이 그리고 질환 종류와 상관없이 의료비가 많이 나왔을 경우 그 비용을 합산해서 지원해주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큰 병이 생겼을 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 의료비가 연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의료비가 3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지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단 이 지원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80%,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에는 70%,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해서 100% 이하는 60%,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해서 200% 이하는 50%. 이처럼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되고요.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부담을 덜어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인원수 소득액 확인해서 내가 50% 이하 구간에 속하는지 80% 초과 100% 이하인지 체크해서 지원 비율을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의료비가 2천만 원이 나왔다면 내가 속한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보험에서 이미 300만 원을 수령하셨다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은 나머지 1,700만 원에 대해 적용됩니다.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소득 구간이 중위소득 50% 추가해서 100% 이하에 해당되면 총 의료비 1,700만 원 중 60%인 1,0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즉 본인 부담은 680만 원에 부과하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국가 혜택만 잘 활용해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 부담을 충분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요. 굳이 보험을 과도하게 준비하실 필요 없습니다. 실비보험, 3대 진단비, 수술비, 배상책임 등 핵심 보험 위주로만 준비하시면 보험은 충분합니다. 보험은 위험에 대비하는 지출이지 수익을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지인, 친척, 친구 등 관계만 보고 가입하게 된다면 설계된 보험이 내 상황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특약이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약이 많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요. 핵심 보장만 제대로 챙긴 보험이 오히려 가성비도 좋고 실제로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그 돈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하셔야 정말 부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저희가 상담해드리는 고객님 대부분들은 평범한 일반 직장인 분들이 많습니다. 살면서 들어가는 고정 지출도 많지만 보험료도 그중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보험은 저축도 아니고 재테크 수단도 더더욱 아닙니다. 보험의 본질은 단 하나입니다.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보험은 휴대폰 요금처럼 매달 나가는 소비 지출로 생각해야 되고요. 필요 이상으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 보험 퍼즐에서는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상품을 비교 설계하고 약관 분석까지 꼼꼼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가입하신 보험이 과도한 건 아닌지, 중복된 건 없는지, 리모델링이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통해서 언제든지 편하게 문의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알차고 실속 있는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험퍼즐 김영인 팀장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12일로부터 1년입니다.